입소 13일차에 얼차려를 받고 사망한 박훈련병을 둘러싼 여중대장의 축소보고 의혹에 대하여 이번 MBC PD수첩에서 다뤘다고 하는데요. 박훈련병이 어떤 가혹행위를 받았고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됐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기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에 12사단 훈련병 사건이 발생한 후 정확히 2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 했던 이 시점에 23일 MBC PD수첩에서 비극의 얼차려 입소 13일차 박훈련병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12사단 박훈련병이 어떤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무슨 이유로 의료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중대장이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뉴스와 기사를 통해 알려졌듯이 박훈련병은 여중대장의 지시에 의해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송된 PD수첩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여중대장은 자신이 완전 군장을 매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가군장을 매라 지시했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PD수첩에서 수집한 훈련소 동기의 증언에 따르면 여중대장의 주장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중대장에게 얼차려를 받던 박훈련병이 맨 군장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포나 반합, 야전삽 등 보급받은 물자를 담은 기본 군장이 아닌 군장 위에 추가로 공격 배낭이란 가방을 결합하고 군장과 가방 속 빈 공간에 약 80권에 달하는 책을 담아 40kg이 훌쩍 넘는 엄청난 무게의 군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건장한 남자도 혼자 들기 힘들 정도로 제대로 걸음조차 할 수 없었을 무게의 군장이었다는데 군장의 겉모습을 보더라도 가군장이 아니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박훈련병이 실신한 후 실려갔던 속초의료원 응급실의 늦장 조치에 대해 많은 사람이 비난했지만 그 내용도 알고 보니 알려진 것과 달랐습니다. 박훈련병이 얼차려를 받을 당시 주변에 있었던 다른 훈련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중대장의 가혹한 얼차려로 박훈련병이 쓰러지자 중대장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치를 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는 것인데요. 박훈련병이 거품까지 물며 쓰러지자 그 모습을 본 조교와 부중대장은 중대장에게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냈고 또 주변을 우연히 지나가던 의무병이 빨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중대장은 데려 쓰러져 있는 박훈련병에게 엄살을 부리지 말라며 윽박지르다가 응급실로 늦게 후송시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응급실에서는 중대장이 군의관에게 박훈련병이 처했던 상황과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함에도 단순한 열실신이라 말하며 자신이 지시한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것이 아닌 그저 야외 활동을 하다가 쓰러졌다며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박훈련병이 병원에서 그렇게 사경을 헤매자 중대장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급급했다는데 중대장은 박훈련병이 쓰러지자 자신이 부모님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얼차려시 있지도 않던 소대장에게 대신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며 이후 직접 박훈련병의 어머니와 통화할 땐 연병장을 딱 3바퀴만 돌라고 지시했다며 선착순을 시킨 것이 아니냐는 어머니의 물음에도 그렇지 않다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중대장이 규정에 따라 군기훈련을 시켰다 주장했었는데 주변 훈련병의 증언에 따르면 박훈련병은 40kg이 넘는 군장과 여러 장비를 착용한 채로 연병장 2바퀴, 뜀걸음 1바퀴,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뜀걸음 3바퀴 순으로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장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것에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에도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박훈련병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난 후 중대장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휴가까지 떠났지만 정작 그동안 부모님께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는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소시오패스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망 25일 후 중대장은 자신이 경찰에 입건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그제서야 부모님께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문자를 보낸 3일 후에도 재차 만나고서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는데 이번엔 중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감경받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보이며 부모님도 중대장의 이 파렴치한 모습에 어떠한 미안한 감정이나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박훈련병이 몸이 약하거나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어이없는 발언이 들리곤 하는데 사실 박훈련병은 대학 축구부 출신에 취미가 배드민턴일 정도로 운동선수는 아닐지라도 운동을 자주 하는 기초 체력이 충분한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로 오게 된 갓 20대의 건장한 청춘을
여중대장은 고작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하고 사망시킨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에서야 드러난 것이지 이전에는 더욱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 스스로 직접 해보라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행위를 고작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로 지시하는 이런 무책임한 인간이 100여 명을 지휘하는 중대장이자 군대의 근간이 되는 장교라는 사실에 참으로 우리나라 군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쯤에서 새로 밝혀진 여중대장의 진실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훈련병의 애통한 죽음은 참을 수 없다.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는 살인자로 인해 살해를 당한 것이다. 이 살인자야. 겨우 떠들었다고 얼차려를 저 정도로 심하게 시키지는 않는다. 중대장은 그저 자기 말 한마디에 기고 구르게 만드는 그 권위에 취해 감정적으로 고문한 것뿐이다.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내려야 한다. 박훈련병의 명복을 빈다. 그동안 여중대장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정당하지 않고 진실된 부분이 없는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유족에게도 거짓으로 말한 이런 인간에 대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의 수준으로 최대한의 처벌이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12사단 훈련병을 사망시킨 여중대장의 처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빠르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